오늘은 이렇게 문장 내에서 빨록파 밑줄이 동원되면 우리가 얼마나 영어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문장을 읽을 수 있으면 쓰게 되고요. 쓰게 되면 그 문장 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도 듣게 되고. 반갑습니다. 빨록파 영어 가족 여러분. 오늘은 저희 빨록파 영어가 영어 학습상으로 얼마나 효율성이 높은 방법인지, 어떻게 특허까지 얻게 되었는지, 이 빨록파 영어 기술이 갖는 장점에 대해서 오픈 AI의 챗 GPT, GPT 4.0에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제가 창안한 이 방법이 활용성이 얼마나 좋으냐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요. 제가 예상했던 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요즘은 대통령 선거 시즌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대통령직 수행 담당자로서 좋은 능력을 보여주리라는 예상은 되는데요. 그래도 특별히 눈에 띌 만한 공약이라거나 핵심 사업이 없는 상황에서 제가 보기에는 세종대왕 시절에 한글 창제를 통해서 문맹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제하고 문자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도가 있었고, 오늘날 그 혜택을 입어서 세계 시민들이 한글이라는 문자의 우수성에 공감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오늘날 이 세계화된, 그래서 세계 시장이 단일화된 경제적 장벽이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고도 확실한 화두는 영어의 상용화라고 생각합니다. 영어의 대중화, 보편화, 일상화, 상용화, 제2국어화. 그야말로 가장 뒤편에는 영어 공용어화가 있는데, 공용화를 들고 나온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니까 그냥 영어 상용화 정도로 봐서, 이재명 정부는 영어 상용화를 기치로 내세우면 선거 유세 기간 동안은 시간적으로 촉박하더라도, 취임을 하고 나서라도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자 한다면 영어 상용화가 불가피한데, 그래서 한국인의 영어 능력이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 이런 나라들처럼 그래도 상당히 많이 어느 정도는 구사할 수 있는 국민들이 되면 세계적인 경쟁력, 비즈니스 능력의 향상을 통해서 국군이 흥성할 수 있는, 흥망성쇠에서 흥과 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 그래서 국군의 흥망성쇠에서 망과 쇠가 없는 흥과 성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그 영어 일상화가, 영어 상용화가 어렵냐? 영어 절대 안 어렵습니다. 제가 발명해 놓은 이 빨록파 특허 영어, 빨록파 밑줄 영어를 활용하면 온 국민, 한국에서 중고등학교 영어 수업만 받은 사람이라면 바로 영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국립영어원을 통해서 또 국공립도서관을 통해서 영어 상용화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비즈니스 능력과 영어 문화 능력이 출중한 대한국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제가 책임자가 된다면 영어 상용화 바로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조업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경쟁력 강화 대책이 필요한데요. 중국에 치이고 베트남, 방글라데시 전부 다 이런 개도국들의 제조업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데, 저한테는 특별히 한국 제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보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으로 갔던 기업, 아니면 동남아로 갔던 기업들 다 리쇼어링해서 한국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면서도 제조업 경쟁력을 막강하게 복원시킬 수 있는 저에게는 비책이 있습니다. 온 국민이 경제적으로 그야말로 미국 다음으로, GDP는 미국이 앞설지 몰라도 1인당 GDP는 한국이 앞서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보관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니면 이재명 정부에서의 핵심 관계자분께 기회가 주면 어떻게 하면 영어 일상화가 바로 되고 한국의 제조업이 세계 최강이 될 수 있는지 그 보관을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많이 빗나갔는데요. 오늘은 제가 발명한 빨록파 영어가 얼마나 훌륭한 방법론인지를 GPT를 통해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GPT에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GPT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If we do coloring on main verb of main clause, 주절의 동사에 색칠을 하고 other verbs of subordinate clause, 종속절 내의 종동사에도 색칠을 하고 또 gerund infinitive participial expression, 동명사, 부정사, 분사 구문들의 분사 표현들의 컬러링을 하고 그러면 will it be helpful, 도움이 되겠냐 for English non-native user, 영어 비원어민에게 도움이 되겠냐 for their reading comprehension, 독해력을 향상시키는데 비원어민에게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랬더니 GPT-4가 coloring or highlighting different types of verb and verb form can indeed be helpful. 색칠을 하거나 뭔가 하이라이트, 강조를 하면 동사나 동사 형태의 이 verb form이란 얘기는 동사의 변형, 변신 동사, 그러니까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변신 동사들의 형태에도 뭔가 채색이나 강조를 하면 그게 정말 be helpful 하다,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For non-native English speaker. 이게 GPT 스타일의 표현인 거죠. 저는 English non-native user, 사용자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GPT는 non-native English speaker 이렇게 교정을 해줬네요. 그러면 to enhance their reading comprehension, 그들의 독해력 향상에 enhance, 향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here's how each type can aid in understanding. 여기 형태별로 이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론이 빨록파 영어가 갖는 방법론이거든요. 우리 빨록파 영어에서는 주절의 동사, main verb of the main clause, 주절의 동사에는 빨간색을 채색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help처럼요. highlighting the main verb, 주절의 동사를 강조하는 거, help 이렇게 빨간색 채색하듯이 강조를 하는 건 identify the primary action or state in the sentence. 주절 내에서의 주어의 액션, 동작, 이게 동사고요. 주절의 state, 상태, 이걸 저는 상사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동사라고 얘기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는 동상사, action or state, 이게 동상사로 표현하는 게 주절 다음에 오는 동사의 역할을 더 명확하게 규정 지어준다 하는 차원에서 동상사로 이름을 바꾸자. 이거 제가 국립영어 원장이 되면 다 이렇게 영어 교육 현장을 변화를 줄 겁니다. 주된 동작과 상태를 아이덴티파이 하는데, 규정 짓는데, 확인하는데 help,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죠. Which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the sentence main message. 문장의 주된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crucial, 아주 기묘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절 내의 동사는 빨간색으로 저는 채색을 하는 걸, 그래서 어떤 게 주절의 동사인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으면 그 주절의 동작이나 액션, 스테이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거듭 늘 저희 채널에서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영어의 문장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이 동작을 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거나, 동작을 할 때는 일반 동사, 상사 B가 오면 주절의 상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동작을 할 때는 그 객어, 주체 말고 객체가 동사의 뒤에 오죠.
그다음에 주어 다음에 be라는 상사가 오면 그 뒤에 오는 보어와 같은 내용의 상태에 있다. 영어 정말 제가 그래서 영어 온 국민이 바로 쓸 수 있다는 게 영어는 둘 중에 하나로 표현된다. 한국어는 그런 걸 잘 못 느끼지만 영어는 이런 특징이 있다. 모든 문장이 주어가 있고 그 주체가 동작을 어떤 객체를 대상으로 이거를 객어를 또 목적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특이한 상황인데 주객이 전도됐다. 주체, 객체 이런 의미에서 주어, 동사, 객어 이렇게 뭐 이것도 제가 국립영어원장이 되면 바꿀 건데요. 이렇게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주어 다음에 be가 오면 그 뒤에 보어가 갖는 내용, 그 내용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영어 문장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로 verbs in subordinate clauses. 종속절 내의 동사는 어떻게 할 거냐? highlighting these, 이 종속절 동사들을 highlighting, 강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can clarify the supporting details and additional information. 그러면 뭔가 부수적인 명세 아니면 추가적인 정보 이런 거를 clarify, 명료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종속절레의 동사가 여기에는 modify 이렇게 우리 빨록파 영어에서는 종속절레의 동사를 녹색을 채색을 합니다. 이렇게 종속절레에서 modify, 한정을 하거나 provide, 의미를 제공하거나 context to the main clause, 주절에게 문맥을 더 한정하거나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종속절 동사도 채색을 하면 좋다. 구별을 하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해진다. clarify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절 내의 동사는 이렇게 clarify 빨간색 했다면 이 두 번째 modify나 provide처럼 종속절 내의 동사는 빨록파 영어에서 초록색을 칠합니다. 빨록파는 빛의 삼원색이죠. 빨록파, 빛의 삼원색. 이렇게 조명이 있는 이런 빛은 빨록파 삼원색으로 구성이 되고 일반 색의 삼원색은 빨강, 노랑, 파랑, 빨로파인데 노랑은 시인성이 떨어져서 저는 빛의 삼원색 빨록파를 가지고 가장 중점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주절 동사는 빨강색, 하이라이트 강하게 주고요. 녹색은 종속절 내의 동사에다가 주고요. 부정사, 동명사, 분사 여기는 파랑색을 칠하는 것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파랑색은 어떻게 쓰는지 챗 GPT가 확인해 준 방법론을 보겠습니다. 이 3, 4, 5번이 그건데요. gerund, 동명사, 다음에 infinitive, 부정사, participial expression, 분사 표현 이러한 것들은 파랑색으로 제가 채색을 합니다. coloring gerunds, which are verb used as a noun. 명사로 사용되는 동사인 gerund, 동명사에는 컬러링을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이게 이 컬러링, gerund 이럴 때에 동명사를 채색하는 것 이렇게 컬러링 이게 동명사인 거죠. 그거는 help readers, 독자들을 돕는데 어떻게? 독자들이 recognize, 인식하는 걸 돕는 거죠. actions or process presented as concept, 개념으로 제공된, 표현된 동작이나 과정을 인식하거나 subject, object in a sentence, 문장 내에서의 주어, 객어, 당연히 여기에 complement, 보어도 들어가죠. 그래서 주어, 목적어, 보어를 recognize, 인식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런 얘기죠. 동명사도 컬러링을 파란색으로 하고요. 동명사가 뭐냐, 부정사가 뭐냐, 분사가 뭐냐 이거는 저의 콘텐츠의 다른 쪽 보시면 늘 쉽게 다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정사라고 표현을 하는 부정사로서의 infinitive, 동사에 to를 붙여서 만드는데 여기 GPT에도 설명을 하네요. to라는 특수전치사 플러스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infinitive, 개념이 비정형, 그러니까 뭔가 형태가 바뀌지 않는, 형태를 자꾸 정하지 않아도 되는 원형의 infinitive의 경우에 하이라이팅을 하면 can help
도움이 될 수 있는데 in identifying purposes, result or intention within a sentence. 문장 내에서의 목적이나 결과나 의도를 identify, 확인하는데, 근데 이 뒷부분은 뭐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고, 이 미정사용법은 동사를 가지고서 명사, 형용사, 부사를 만들어 쓰는 방법이거든요. 아직 미정인 상태인데 문장 내에서 어떤 때는 명사로, 어떤 때는 형용사로, 어떤 때는 부사로. 명사, 형용사, 부사가 문장 내에서 왜 중요한지도 다른 저의 채널 콘텐츠에서 확인하시면 영어가 쉽다는 것도 이해하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동사의 원형의 id나 아니면 특수 형태로 변화시켜서 이 동사를 형용사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분사 표현인데, 그렇게 되면 동사가 형용사로 재료가 변화가 되고요. 아니면 분사구문이라는 표현에서는 부사로 재료가 변화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빨록파 영어 명작 원서 독서 클럽에서는 명작 영어 원서를 가지고서 이 빨록파 밑줄 영어를 어떻게 독서를 하면서 활용하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하실 수 있게 됩니다. These often provide descriptive information. 이 분사구문도 서술적인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 하는데, 이거는 다른 콘텐츠에서 세세하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버롤 전체적으로 using color coding, 뭔가 컬러 코드화, 빨록파라는 코드로 컬러를 사용을 하면 to distinguish, 이러한 요소들을 구분하는 데에, 이 요소들이라는 건 주절의 동상사, 종속절의 동상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걸 활용을 하면 complex sentence, 본문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illum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different parts of a sentence. 문장 내에서의 각기 다른 주어, 객어, 보어, 수식어들을 쉽게 분별해낼 수 있다. 서술어는 주어 다음에 딱 한 번 와서 주인공의 주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주는 것이어서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도 되는 거죠. 주절 동사, 종속절 동사를 파악을 하면 문장의 서술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서술어, 동상사를 알게 되면 그 앞은 주어, 그 뒤는 객어나 보어, 아니면 형용사, 부사와 같은 수식어들도 파악을 하기가 용이해진다, 이런 얘기죠. 또 빨록파 밑줄 영어에서는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에는 밑줄을 긋습니다. 이 전명구는 다시 형용사나 부사를 만들어내는 기능을 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는 저희 채널의 다른 콘텐츠에서 확인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문장 내에서 빨록파 밑줄이 동원되면 우리가 얼마나 영어 문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이렇게 문장을 읽을 수 있으면 쓰게 되고요. 쓰게 되면 그 문장 구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이 하는 말도 듣게 되고요. 언어 활동의 4가지 영역을 다 빨록파 밑줄 영어를 통해서 접근하면 누구라도 손쉽게 영어 구사의 주인공이 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주변에 공유, 추천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